작년에는 집값 10억이었는데 1년 만에 2억이 올라 10억 되고 이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거품이야 빠질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GDP 규모로 해서 11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는 주저앉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제 성장이 더 되고 상업시설, 땅값, 집값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땅값, 집값 떨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거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본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발본입니다. 오늘은 또 현금 살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대피하라 라는 내용을 준비했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초저금리와 본격적인 재정 살포 4차 지원금까지도 살포가 될 예정이고요. 돈의 가치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부지부식간에 폭락을 하고 있다. 반대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정말 상한가를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의 가치는 정말 폭락을 하고 자산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키고 늘릴 수 있는 부동산으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 놓으시고요. 특강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100조 원 현금 살포 부동산으로 대피하라. 한국은행이 돈을 어떻게 찍어서 코로나 보상 재원을 대라.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 정부가 적자구책을 발행하면 한국은행이 이를 사라. 중앙은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발권력. 어려운 얘기죠. 발권력이 뭐냐면 돈을 찍어내는 능력. 즉 얘기해서 돈을 찍어서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발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비를 사실상 무제한 내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돈을 찍어서 그냥 시장에다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재정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 발권력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적자구책을 발행해서 현금을 살포하겠다. 무려 24조 7천억에 이르는 거 추진하는 재원의 같은 방식을 적자구체가 나오고요. 올해 940조인 규모가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당장 넘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을 흔든 그 여권에서 경제 위기를 부를 수 있다. 손실보상법서 하나님 국채를 직매표하는 거를 법으로 만들겠다. 부채의 화폐화치가 진행되면 쉽게 얘기해서 돈을 찍어서 부채를 무작정 키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폐 가치는 급락을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초인플레이션. 베네수엘라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나라들처럼 뭐 돈의 가치가 휴지가 되는 거죠. 최대 98조, 100조 가까운 재원을 조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매달 뭐 준다는 겁니다. 돈을 찍어서 계속 자영업자들 손실이 보고 있으니까 돈을 찍어서 주면 국채 발행하고 매입한다. 화폐 가치가 무작정 늘어나면 화폐 가치는 급락을 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초인플레이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해서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어떻게 돼요? 정말 휴지가 되고요.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금이 됩니다. 반대죠. 돈과 화폐 가치와 자산 가치는 반대의 성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산과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데 휴지가 되면 부동산은 말 그대로 금이 되는 거지. 금. 그렇죠? 두 번째, 토지 보상 올해 50조 원이 넘는 금액이 풀릴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공급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빨리 보상한다 그러죠. 정부 코로나 지원금 100조 가까이도 풀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경상수지 우리나라 수출은 잘 됐죠. 지금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수익이 경상수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요. 무려 얼마다 70조 원이 넘는 경상수지 이익을 냈는데요. 올해는 수출이 더 잘 될 거기 때문에 100조라는 금액이 어디로 온다? 해외에서, 미국이나 유럽인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50조 원 토지 보상으로 풀리죠. 100조 원 현금 살포로 시장에 풀리죠. 달러는 해외에서 우리나라 돈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밖으로 돈을 못 나가죠. 해외에 못 가죠. 기관 투자자들 과거에 펀딩을 받아서 돈을 모아서 해외 자산, 빌딩이나 토지나 뭐 빌딩 많이 샀는데
지금 코로나로 해서 부실화가 30% 가까이 났고요. 당분간은 해외로 돈이 못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은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원의 땅과 이 부동산 자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이 50조, 코로나로 100조, 경상수지까지 100조가 유입이 되면 그릇에서 물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흘러 넘친 물이 자산시장으로 가는 거고요. 앞으로 상업지,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빌라, 핵심적인 지역의 토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강남 평당 2억까지 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2, 3년 내로 2억 찍는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X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은 휴지가 되고 부동산은 금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도에 보시면 계속 흘러넘칠 돈이 홍수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통화량이 3,174조 원으로 10% 이상 올랐다. 28조가 늘어났답니다. 한 달 만에. 코로나로 대응한 돈 풀기하고 연끌 투자, 신용대출에 빚내서 자산시장, 주식과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선거까지 앞두고 있죠. 4월 7일 빅 이벤트입니다. 서울 집값 최대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규제 완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집값 싼데 비싼데 할 것 없이 비싼 데가 강남이 올라가면 규제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주춤하면 그 주변 지역으로, 또 주변 지역이 그러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다시 강남이 싸구나, 강남밖에 없구나, 서울 강남밖에 없구나, 또 마용성밖에 없구나, 이게 또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신고가, 가장 높은 가격,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 중입니까? 대세 횡보장세입니까? 대세 하락입니다.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 기간은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내년 금리가 폭등하거나 주택 공급이 몇십만 가구가 1, 2년 안에 공급이 쏟아지거나 유동성이 확 줄어든다라고 하면 대세 하락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당분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풀릴 돈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공급이 1, 2년 안에 빵을 찍어서 몇십만 가구, 서울에 몇만 가구를 그냥 아파트 막 져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세 하락은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세 상승 중이기 때문에 오늘 집값이 어떻게 된다? 제일 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토지 보상이 연간 50조, 올해부터 시작되고요. 지원금 얼마까지 한다 그래서 100조까지 나오고, 경상수지 1년에 100조가 달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얘기했죠. 3기 신도시 토지 보상비가 50조인데 집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재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은에서 4차 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총동원령을 해서 돈을 찍어서 뿌리겠다. 20조 안팎. 2차 지원금, 2차 지원금, 3차, 4차, 5차, 6차까지 나오면 100조까지도 돈을 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상수지 정말 선방했습니다. 700억 달러가 넘는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70조가 넘는 수익을 우리나라가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달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나 국가나 똑같습니다. 돈이 많이 벌면 어떻게 해요? 좋은 차 사고 더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은 계속 풀리고 돈은 계속 나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떨어질까요?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자산의 가치가 돈이 늘어나고 부자가 되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게 정책이 어떻고 집값이 작년에는 집값 10억이었는데 1년 만에 2억이 올라 10억 되고 이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거품이 빠질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으면 GDP 규모로 해서 12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는 주저앉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경제 성장이 더 되고 더 경제 선방을 했고, 성장까지는 아닌 선방을 했고, 오히려 수출은 잘 되고 있다. 달러는 더 많이 들어오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업시설, 땅값, 집값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땅값 집값이 떨어집니까? 그쵸? 그렇게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강남 평당 1억 찍은 지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2, 3년 내에 평당 2억 갑니다. 2억. 가만히 있으면 이거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강남 아파트 한 평당 1억 넘어 2억 턴미치라는 기사 내용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비싼 아파트 상위였고 거의 뭐 강남권이죠. 개포 주공 1단지 평당 1억 8천까지도 거래가 됐고요. 아크로 료파크, 레면 대치팰리스 뭐 나오네요. 평당 1,800대까지도 나오고 있다. 개포 주공 1단지 아파트가 1억을 넘어서 2억까지도 올라가고 있고요. 강남이 올라가면 마용성은 그만 있나요? 따라 올라가죠. 마용성 올라가면 주변에 있는 집값도 연쇄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수도권 올라가고요. 또 지방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사이클을 계속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이클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대세 상승은 진행 중이다. 언제 끝날지는 봐야지 안다. 미리 예단을 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값만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재개발이 쏘아올린 장이 뉴타운 집값, 빌라,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한다면서 빌라가 무려 2억이 올랐습니다. 2억 5천짜리가 2억이 올라가면 4억 5천, 수익률로 거의 100% 가까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장인 뉴타운뿐만 아니고요. 서울에 공공재개발 이슈가 나온 지역들 다녀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지역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투자하고 싶은 매물 자체가 없고요. 특히 뭐 1억 전 플러스 마이너스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은 전무하다. 왜 그러느냐? 공공재개발을 한다는 거는 일단 추진위원회가 가칭이지만 구성이 됐고요. 최소한 10% 이상의 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죠. 그래서 떨어지든 뭐 진행되면 뭐 호가는 2, 3억 그냥 올라가는 거고 매물 자체는 없는 거고요. 설사 이번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회가 있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이미 됐기 때문에 급한 매물, 급매물 말고는 시장에 싼 가격으로 나올 일은 없다.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보유자 입장이면 그래도 기대감이 있는데 싸게 내놓을 것 같아.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싸게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특히 단독이라든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매물들은 모르겠지만 그런 매물도 없지만 소액으로 정말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부담이 없죠. 그래서 시장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은 없고요. 또한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앞으로 서울 역세권역에 개발할 수 있는 지역에 규제 완화를 해서 더욱더 역세권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역에 노후화된 전층 다가구 주택이 섞여 있는 지역의 지가는 떨어질 일은 전혀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3가지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적든 많든 현금을 보유하지 마시고요. 부동산으로 대피시키고 현금을 부동산으로 바꿔놓으십시오. 제 말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왜 그러느냐. 돈의 가치가 부지부식 알지 못하는 상관에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10억이면 살 수 있었던 집이 이제 15억이 됐잖아요. 13억이 됐잖아요. 그 얘기는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집의 가치,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부동산의 폭등은 앞으로 돈의 가치 하락폭에 따라 폭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현금을 대피시킬 수 있는 최고의 지역 종목은 뭘까요? 현금을 보유하지 마시고 자산시장, 부동산으로 갈아타게 하고 파킹을 해놓으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역 어디다? 서울의 핵심적인 역세권, 거기다 더블 역세권이 더 좋죠. 거기다 신규 전철이 개통되는 지역, 뭐 GTX 개통이라든지 플러스 역세권 개발과 주변 지역에 노후화된 단독다고 다세대가 섞여 있는 혼재된 지역 중에서 개발의 의지가 있는 지역,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 집가 상승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개발 유무와 상관없이 개발이 당장 되든 안 되든 집값,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개발 이슈에 따라 재개발 규제 완화라든지 여기저기서 개발이 돼서
지가 상승할 때는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고요. 거기다 운때만 맞아서 뭐 공공 재개발이 됐든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됐든 개발까지 확정된다고 했을 때는 시세 차익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고요. 개발이 확정되면 왜 팝니까? 파는 게 바보죠. 조금 기다렸다가 아파트 받으면 앞으로 30억짜리 아파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다?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역세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한 돈 적든 크든 통장에 넣어놓지 마시고요. 앞으로 정말 개발이 될 수 있는 역세권역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피를 시켜 놓으시면 앞으로 큰 수익과 20, 30평대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를 받고 소유할 수 있는 입주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보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요. 저희 회사에서 개최하고 있는 특강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